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냐면 지난번에 그 토픽 쓰기 샘플 문제를 조금 풀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요거. 정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두 번째 건데, 제가 오늘 또 알게 된 사실은, 여기를 링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컨텐츠가 더 많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오늘까지만 문제를 풀어보고요. 기출문제 조금 더 마무리되면은,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원래는 쓰기에 좀 중점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1번부터 54번까지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또 많이 있구나. 역시 유튜브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 걸 느꼈고요. 제가 이제 토픽을,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1번, 제가 이제 살짝 봤어요. 그래서, 여기 문의합니다를, 도대체 누구한테 문의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지금 제가 약간 규칙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규칙을 하나 알게 됐는데 52번은 항상 반말체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 53번은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게 나오고요. 네, 마지막 문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의사소통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의사소통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재미있었어요. 네, 문제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만들어 보려고, 정답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토픽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1월 달에 그 60회 토픽 문제를 푼 거하고요. 엊그제 푼 거하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것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1번, 52번, 53번, 54번 한번 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샘플 문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허점을 좀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51번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 문의한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문의할까요? 그게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 문의한다는 거지? 이 부분하고 몇 명이 간다는 거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했는데 이걸 감안하고 그냥 최대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51번은 제 강의는 제가 이제 쓰기 강의를 60회 토픽부터 그리고 뭐 그 예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보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라는 그 전제 하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제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규칙을 알아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51번은 이렇게 존댓말,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읍니다, 습니다체를 사용합니다. 52번은 항상 니은다, 는다, 다
예, 이체, 반말체. 그래서 쓰기에 반말체를 사용하는 게 52번, 쓰기에 높임 표현을 쓰는 게 51번 문제입니다. 예, 그거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웬만하면 바뀌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끝마치는 우리가 이제 종결어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결어미를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쓰기의 원칙입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문의를 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을 추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지만 한번 볼게요. 문의합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한국어 학당을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서는 졸업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뒷문장에 나옵니다. 졸업여행을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대다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졸업여행을. 그래서 기억에는 내가 졸업여행을 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뭐 요렇게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한국어 학당을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떠세요? 이번에 제주도로 아니면 제주도 없이 그냥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를 설명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겠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여기도 려고 합니다 하면 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제주도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억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하면 이제 돈에 관련된 거죠. 예, 비용을 미리 계산함, 그 비용. 하여튼 비용은 1인당, 한 사람당, 그죠? 4박 5일 기준으로 2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박 5일 기준으로 20만 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비행기표는 생각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비행기표만 해도 2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왕복으로 하면. 그래서 일단 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 예산은 1인당 4박 5일 기준으로 2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가 이 4박 5일 기준으로 문의를 도대체 어디에 하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 생각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보니까 이거를 여행사에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인당 4박 5일 기준으로 20만 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액수에 맞는 혹시 상품이 있느냐, 여행 상품이 있느냐라는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당 예산에 적합한 여행 상품이 있습니까? 해당 아니면 이 예산에 그런데 이 예산에 적합한 맞는 이 예산에 맞는 예산에 적합한 맞는 이 예산에 맞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까? 예, 이거를 여행사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는 여러 그 상품이 있잖아요. 뭐 얼마 기준, 얼마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다라는 거죠.
오, 그럴듯한가요? 제가 말했지만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문의합니다에서 누구한테 문의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몇 명이 가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한국어학당을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여행을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로가 없어도 될 것도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가로를 쳐놓을까요? 이번에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제주도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로가 여기 없어도 될 것도 같아요. 네, 이번에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예산은 1인당 4박 5일 기준으로 2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맞는 이 예산에 맞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까? 질문을 보시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는 4박 5일 기준 20만 원.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4박 5일 20만 원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52번. 책을 읽을 때 가지는 우리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52번은 이 앞과 뒤에서 그 힌트를 찾아서 그거를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면 얘가 힌트입니다. 네, 기억의 힌트는 다른 하나는 책의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읽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뭔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의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읽는 것. 그럼 여기에는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지는 우리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책 전체를 천천히 읽는 것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두 개를 나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책 전체를 천천히 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읽는다는 거죠. 얘는 전체를 읽는 거고. 그죠? 빨리 반대 천천히. 예. 그래서 하나는 책 전체를 천천히 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책의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읽는 것이다. 부분만 하니까 전체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책을 정독할수록 정독이라는 것은 나올까요? 정독하다.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살피어 읽는다. 천천히 읽으면서 이것을 음미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 이게 정독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책을 정독할수록 책에서 얻는 것이 많다. 그럼 이 반대, 그죠? 책을 정독의 반대를 빨리 읽는 거니까요. 반대로 책을 속독, 빨리 읽는 거예요. 속독할수록 책에서 얻는 것이 적다. 이런 표현. 속독할수록 그냥 똑같이 해보았어요. 네,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 따위를 빨리 읽는 것을 속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독의 반대가 속독이에요. 그래서 52번에 정독의 반대는 속독. 그래서 반대로
정독할수록 책에서 얻는 것이 많은데 책을 속독할수록 책에서 얻는 것이 적다. 그대로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정독할수록 반대, 속독할수록 얻는 것이 많다, 얻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독서할 때에는 책을 한 줄 한 줄, 이게 줄이잖아요. 이게 한 줄이에요. 이만큼이 한 줄, 이게 두 줄. 예. 그래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오히려 52번이 좀 더 쉬운 문제였어요. 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힌트를 얻는 게 중요해요. 52번에는 반드시 힌트가 존재합니다. 여기 앞뒤에서 그 단어가 꼭 나와요. 그게 규칙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나오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것인지 이거를 머리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52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53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외모 중 어느 부분이 더 부러운지와 여기에서 외모 중 어디를 더 관리하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300자로 아래 쓰기표에 쓰고 원고지에 다시 쓰십시오. 네, 이거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 앞에는 이제 써놨죠. 그래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얼굴과 몸매 그리고 외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이 더 부럽다라는 거에 그렇다는 60%, 그렇지 않다는 28%, 잘 모르겠다는 11%가 됐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소 외모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것은 피부, 스킨, 피부가 43%, 헤어, 머리죠. 헤어스타일, 헤어가 41%, 의상과 패션이 38%, 몸매가 34%,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별표하고 복수응답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복수응답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이 체크를 하는데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만 체크하십시오. 이런 거 있고요.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하면 요거 두 개 해도 되고 내가 평소 외모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게 피부도 있고 헤어도 있고 의상과 패션, 몸매도 있다 하면 다 체크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수응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쓰기에 도전을 해볼까요? 네, 제가 말했지만 샘플입니다. 안쌤스 샘플. 제 생각이에요. 네. 성인 남녀 이건 그대로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작은 따옴표 들어가고요. 얼굴과 몸매 그리고 외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냥 하였다로 끝날까 볼까요? 그대로 쓰면 또 안 된다고 하려나? 하여튼 그냥 여기에는 샘플이니까 네.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이 더 부럽다라는 항목에 대해 외모 중 어느 부분이 더 부럽냐? 외모 중에 이게 그냥 이게 설문조사 항목이라는 거예요.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뭐 1번, 2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항목은 뭐냐면 조목? 이 말도 어려운데. 1번, 2번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 앙케이트 막 이런 거 할 때 몇 번 이런 걸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이 더 부럽다.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줬고요. 이거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60%, 네, 그렇지 않다. 얘도 다 묶어줄게요. 그렇지 않다는 28%, 네, 잘 모르겠다는 11%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대다수까지는 아니고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몸매에 어느 부분이 더 부럽다?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인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평소 외모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따가 고쳐볼게요. 피부는 43%, 네, 헤어는 41%, 의상과 패션은 38%, 몸매는 34%로 조사되었다. 이건 별반 뭐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죠? 피부 같은 경우는 얼굴 이쪽이 또 조금 더 다르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네. 피부, 몸매가 34% 오히려? 그죠? 몸매가 더 적게 나왔죠? 아, 이 말을 하고 싶은가? 몸매가 더 좋은 사람이 부럽기는 한 반면에 실제로 몸매를 신경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네요. 아, 재밌는 설문조사네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요, 53번을 쓰실 때는 저도 이렇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썼잖아요. 일단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봐요.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고 한 뭐 5분 정도 생각을 하겠죠. 저도 이걸 한 5분 정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써요. 한 번 썼죠. 이거를 바로 원고지에 옮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원고지에 쓴다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원고지에 쓰기 전에 일단은 여기다 그냥 먼저 쓰셔야 돼요. 쓰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내가 읽어보고 이거 말이 맞나? 이거 말이 맞나?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아이고 이게 말이 맞나?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지키셔야 되는 규칙입니다. 두 칸. 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얼굴과 몸매, 그리고 외모의 몸매, 그리고 외모. 얼굴, 몸매, 외모. 가장 적게 나왔어. 신기하네. 하여튼 한번 그것까지 쓸지 과외를 한번 볼게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얼굴과 몸매, 그리고 외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한 이렇게 해도 하셔도 돼요.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외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이 더 부럽다는 항목에 대해 아니면 그냥 에 대해 부럽다에 대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를 없이 아니 이거 없이 네. 부럽다라는 항목에 대해 없애버려. 네. 더 부럽다에 대해 그렇다는 60%, 그렇지 않다는 28%, 잘 모르겠다는 11%로 조사되었다. 절반 이상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응답을 한 사람이요. 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바꿀게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절반 이상, 60%, 3분의 2, 60, 90. 아니, 3분의 2는 아니군요. 그냥 절반 이상. 이렇게 쓸게요. 반은 넘었으니까. 그죠? 절반은 50%인데 50% 넘었죠? 그러니까 그냥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할게요.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죠. 평소 외모를 평소 외모 관리를, 이거는 작은 따옴표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외모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물음에 쓰는 것에 대한 평소 외모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물음에 피부는 43%, 헤어는 41%, 의상과 패션은 물음에 복수 응답으로 이거를 썼어요. 이거 없었네. 복수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복수 응답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2개 이상 체크할 수 있다. 이게 복수 응답입니다. 복수 응답으로 피부는 43%, 헤어는 41%, 의상과 패션은 38%, 몸매는 34%로 조사되었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실제로 외모 관리를 위해 몸매를 신경 쓰지는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재밌다. 네, 요거는 제 그냥 사담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보죠. 몸매가 좋은 사람이 더 부럽다고 60%나 나왔는데 실제로 몸매를 신경 쓴다는 건 34%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매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실제로 외모 관리에서 몸매를 신경 쓰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사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 쓰면 제가 봤을 때는 200자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기에서 51번처럼 비읍니다, 씁니다를 쓸 수도 있고요. 52번처럼 다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 200자, 300자 원고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내용이 많다 그러면 니은다 다로 쓰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다로 썼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적으면 비읍니다, 씁니다 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 54번. 54번은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의사소통과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소통은 학교나 사회에서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의사소통 나올까요? 한글아 나와봐. 의사소통이 뭐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보통은 말로 하지만 그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것은 말로 대화하는 거 그런 거고요. 비언어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제스처, 어떤 몸짓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을 보는 태도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사소통은 학교나 사회에서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다 말하고 사니까요. 말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명령하거나 말하는 일방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의사소통은 일방향의 의사소통과 양방향, 우리가 쌍방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조직사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때 위계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거를 듣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말하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탁구를 치듯이 이 사람이 틱 하면 나도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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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나도 할 말하고 너도 할 말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양방향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조건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54번에서는 이제 처음에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은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개요를 좀 짜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어떻게 짜냐면, 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역할이 뭘까? 기본적으로 이제 친밀감을 형성한다? 친밀감을 형성한다. 뭐 이런 거 있겠고요. 또 의사소통, 기본적인 인간관계 유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요.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예. 친밀감을 또 형성하기도 하고요. 서로 친해지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 생활에서 어떤 세 가지 써야 되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관계의 진전? 맞나? 네.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관계의 발전? 네, 요런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아까 양방향, 그죠?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하려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의사, 말하는 걸로 뭐가 있을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에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요것만 생각나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일방향의 의사소통을 지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지향하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하겠다. 괜찮나요? 너무 저기 같은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53번, 이 샘플 문제에 대해서는 54번 문제를 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54번 문제만으로도 한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힌트까지만 54번은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괜찮으셨나요? 네. 이 유튜브에서, 아까 그 전 거군요. 이 유튜브에서 그 샘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